이 강을 건너온 내 자식들이 다 죽는다. 차라리 나를 베어라. 이성계, 네 놈이 정력 고려를 버리겠다는 것이냐? 당장 진격하라.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역사의 물줄기는 때때로 한 사람의 고뇌, 그리고 단 한 번의 결단에 의해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걸어가 볼 시간의 궤적은 1388년 고려라는 거목이 뿌리째 흔들리던 그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잔인하리만치 무심했습니다. 그해 5월의 압록강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단순히 대지를 적시는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의 종말을 고하는 장송곡이자 아직 오지 않은 나라 조선의 탄생을 알리는 핏물이었습니다. 5만의 병사를 이끌고 압록강하고 위화도라는 작은 섬에 고립된 장군 이성계. 눈앞에는 거센 강물이 가로막고 있고 등 뒤에는 서슬퍼런 왕명이 버티고 서있던 진퇴양난의 밤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내 자식 같은 병사들이 죽고 머리를 돌리면 자신이 역적으로 몰려 죽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왜 14일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며 비를 맞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의 칼끝이 요동이 아닌 자신의 조국 개경을 향해 돌려지던 그 운명의 순간으로 시계를 되돌려봅니다. 이야기는 그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1388년의 봄, 명나라 사신의 방문에서 시작됩니다. 14세기 말 동아시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원을 호령하던 원나라가 북쪽 사막으로 쫓겨나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중원의 새로운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는 해와 뜨는 해 사이에서 고려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388년 2월 명나라 사신이 개경에 당도합니다. 그가 가져온 국서는 고려 조정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폭력성은 대단했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은 본래 원나라의 땅이니 이제 명나라가 요동에 귀속시켜 직접 다스리겠노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천령 이북이라 함은 지금의 함경도 일대로 공민왕이 피를 흘려 되찾은 우리 고토였습니다. 그 땅을 고스란히 내놓으라는 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명나라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중심에 혈기 넘치는 젊은 왕 우왕이 있었습니다. 우왕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내놓으라니.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오랑캐 놈들이 감히 입을 놀린단 말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최영 장군은 어디 있는가? 우왕이 믿을 곳은 오직 한 사람. 고려의 최고 실권자이자 늙은 호랑이 최영 장군뿐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군 최영. 그는 고려 그 자체였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던 청렴하고 강직한 무인. 그에게 명나라의 요구는 고려의 자존심을 짓밟는 용서 못할 행위였습니다. 최영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는 우왕 앞에 나아가 단호하게 고했습니다. 전하, 명나라가 대국이라 하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그들은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고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정벌해야 합니다. 요동은 본래 고구려의 땅. 명나라가 아직 기틀을 잡지 못한 틈을 타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가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요동 정벌. 실로 대담하고도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도박판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동북면의 호랑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명장 이성계였습니다. 최영이 이상을 좇는 불꽃이었다면 이성계는 현실을 직시하는 얼음이었습니다. 요동 정벌이 기정사실화되자 이성계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영의 사가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무인으로서의 직감, 그리고 데이터를 근거로 한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역사에 길이 남을 4가지 불가한 이유,
즉 사불가론을 꺼내 듭니다. 장군, 재고해 주십시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중원의 패자입니다. 병력의 체급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은 여름 농사철입니다. 군대로 징집될 장정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전장에 나가면 가을에 거둘 곡식이 없어 나라 전체가 굶주리게 됩니다. 셋째, 대군이 북으로 빠져나가면 그 틈을 타 남쪽의 왜구들이 반드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앞을 막으려다 뒤통수를 맞는 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면 활의 악효가 녹아 무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습한 날씨에 전염병이 돌면 싸우기도 전에 군대는 괴멸할 것입니다. 이성계의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고려군의 주력 무기인 각궁은 습기에 취약했습니다. 비가 오면 활은 쏘지도 못하고 부러집니다. 무기 없이 병사를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는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호랑이 최영의 귀에는 이 충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현실보다 대의명분과 고려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복의 이 장군, 전쟁은 기세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대국인들 당해내지 못할 리가 없어. 최영은 이성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권력의 광기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1388년 4월 18일 마침내 5만의 대군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던 농부들이 낫 대신 창을 잡고 끌려 나왔고 채 여물지 않은 소년병들까지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이 전쟁을 원치 않았던 걸까요? 평양을 지나자마자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성계의 예언은 저주처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길은 거대한 진흙 늪으로 변했습니다. 보급품을 실은 수레바퀴는 진흙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말들은 다리가 부러져 나뒹굴었습니다. 병사들의 발은 습기에 불어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행군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고행길이었습니다. 길가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은 병사들의 시신이 질비했습니다. 개경을 떠난 지 19일 만인 5월 7일 지칠 대로 지친 군대가 마침내 압록강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장마로 인해 압록강 물은 평소보다 몇 배나 불어나 거친 황토색 맹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 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위화도, 그곳이 바로 5만 대군의 감옥이자 운명의 시험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위화도에 갇힌 지 수일째, 하늘은 기어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수백 명의 병사가 잠결에 수장되었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허기에 지친 병사들은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텼습니다. 군영 곳곳에서는 하늘이 고려를 버렸다, 이대로 다 죽는다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정에 급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물이 불어 강을 건널 수 없고 식량이 없습니다. 제발 회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반역의 요청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우왕과 최영에게 현장의 참상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강을 건너라. 명령을 어기는 자는 즉시 참수하겠다. 왕명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진퇴양난. 나아가면 개죽음이요, 돌아가면 역적이다. 이성계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좌군 도통사 조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민수는 최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설득하지 못하면 회군은 불가능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이성계는 조민수를 은밀히 자신의 막사로 불렀습니다. 조 장군, 밖에 빗소리가 들리시오? 저것은 비가 아니라 백성들의 피눈물이오. 우리가 강을 건너면 5만 자식들은 요동 벌판의 고기밥이 될 것이오. 허나 말머리를 돌린다면 나와 장군은 5만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되어 새 시대를 열 수 있어. 내 그대에게 약속하리다. 훗날의 부귀영화를 함께 나누겠다고. 막사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슬 펄언 최영의 명령인가, 아니면 이성계가 내민 생존의 손길인가.
마침내 조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이 장군. 내 목숨 당신에게 걸겠소. 갑시다 개경으로. 1388년 5월 22일 새벽, 이성계는 전군 앞에 섰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성계는 칼을 뽑아들고 우렁차게 포효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요동을 친다면 그것은 백성을 죽이는 길이다. 나는 왕명을 어긴 죄인이 될지언정 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장수는 되지 않겠다. 전군, 말머리를 돌려라. 우리는 개경으로 간다. 그 한마디에 위화도는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반란군의 고함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의 환호였습니다. 회군은 신속했습니다. 살아서 고향에 간다는 희망을 품은 병사들은 성난 파도처럼 개경으로 밀어닥쳤습니다. 평소라면 보름이 걸릴 거리를 단 9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6월, 이성계의 군대가 개경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성벽 아래는 붉은 깃발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의 전우가 오늘의 적이 되어 칼을 겨누는 동족상잔의 비극. 숭인문이 뚫리고 선주교를 지나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없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최영 장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구였지만 직접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오만 대군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고려의 수호신 최영.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갑옷을 갖춰 입고 텅 빈 궁궐의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궁궐 안으로 이성계가 들어섰습니다. 승리감은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백발의 노장군. 그는 이성계에게 있어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넘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형님, 어찌하여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못난 아우가 형님의 목에 칼을 겨누게 만드십니까? 하지만 최영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눈물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성계, 울지 마라. 승자는 자네일세. 시대가 변하는 것을 이 늙은이가 막으려 했던 것이 과욕이었던가 보네. 자네는 자네의 길을 가게. 나는 고려와 함께 지겠네. 최영은 순순히 포박을 받고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유언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내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오직 나라만을 생각했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의 무덤에는 정말로 오랫동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를 정묘라 부르며 그의 붉은 충심을 기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최영이 떠나고 우왕마저 폐위된 자리. 고려라는 거목이 쓰러진 폐허 위에서 1392년 7월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위화도의 비는 그쳤지만 역사의 물줄기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병사들의 피를 아끼려 했던 이성계였지만 그가 세운 왕조를 지키기 위해 훗날 그의 아들 이방원은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철퇴를 맞고 쓰러졌고 정도전이 칼에 베었으며 이성계의 아들들이 서로 칼을 겨눴습니다. 다시 1388년 5월의 위화도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이성계가 내린 결단. 그것은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혁명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우리는 그를 건국시조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칭호 뒤에는 사불가론을 외치며 고뇌했던 늙은 장군, 백성들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못했던 인간 이성계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멈춰 섰던 그 14일. 그 멈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전진을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지만 이성계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야심과
태종 이방원. 다음 시간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냉혹했던 군주, 피해 군주,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예약해주세요.